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이 서해의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한국 정부하고 전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하고 중국 사이에 경계선이 확정되지 않은 곳을 말합니다. 이 잠정 조치 수역은 서해가 제일 넓은 폭이 280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한국과 중국이 각각 200해리의 이 배타적 경제 수역 EEZ를 지정하게 되면 EEZ가 서로 중첩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된 겁니다. 이 잠정 조치 수역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수산자원을 관리를 하되 각국이 자국 어선을 관리하는 기국주의가 적용됩니다. 이 중국의 불법적 구조물 설치는 우리 측 서해 어업지도선 무궁화호가 최근에 제2구항구 서쪽 바다에서 이동식 구조물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는데요. 이 중국 측이 설치한 석유 시추 구조물로 확인된 겁니다. 특히 이 지역은 2001년에 체결된 한중 어업 협정에 따라서 이 어업과 항해 외의 자원 개발이라든지 구조물 설치 이게 금지된 구역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이 우리 측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또한 협의도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고 석유 시추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08년에도 중국이 석유 시추 시설을 설치했다가 우리 측 항의를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4년 만에 또다시 양국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구역에서 중국이 도발을 제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 지난 2005년 우리가 군산 앞바다에서 이게 군산 앞바다가 제2구항구인데요. 여기서 유전 탐사에 나섰을 때 중국이 해양 주권과 권익에 피해를 준다.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탐사 자체를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또 1973년 우리 정부가 서해 2구항구에서 석유 매장 징후를 발견하니까 군함을 보내서 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한국 정부의 석유 시추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 왔던 겁니다. 이 중국 측이 이렇게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불법적으로 석유 시추 구조물들을 구축한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 대책을 논의하다가 지난 5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NSC 실무조정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한중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8일에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 관계자가 최근 관련 해상 구조물이 발견돼서 구체 사항을 파악 중이다 그러면서 이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면서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만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정부가 반발할 것이 뻔한 이 잠정 조치 수역에서 이 불법적으로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그동안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에서 벌여왔던 그대로 서해 석유 자원을 선점한 후에 중국 소유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선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있게 될 한중 간의 해상 영유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그런 불법적 행동을 감행했다는 것은 한국의 새 정부하고의 해상 영유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국은 2015년부터 이 서해상의 EEZ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그동안에도 호시탐탐 이 서해를 노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이미 지난 2013년 우리 군에게 동경 124도 서쪽으로 들어오지 말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동경 124도선을 한중의 경계선으로 하게 되면 70% 이상의 서해가 중국 관할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우리 해군 함정이 124도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중국 해군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자신의 작전구역이라 그러면서 즉시 나가라고 경고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국의 해상 영역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공해인 124도선 주변에 부표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남중국해에서 그러한 것 같이
중국이 서해를 유린하고 있고 사실상 자신들의 영해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우리 측 따라 124도선을 해상작전구역, 그러니까 A5 경계선으로 설정을 해놓고 이 선을 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중국 측은 이 124도선을 넘어가지고 백령도 앞바다까지 진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사실상 중국이 서해를 야금야금 먹으려고 하는 이른바 서해 공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이 중국 측의 이런 무리하고도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항의다운 항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해양 주권을 지키려고 하는 강력한 대중국 선언도 한 적이 없었고,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한 것 같이 우리도 124도선을 넘어가는 그런 항행의 자유작전을 더더욱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한국 정부의 대응은 필리핀이나 베트남이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침탈 야욕에 맞서기 위해서 국제법에 호소를 하고 군사적 대응까지도 서슴지 않는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가 됩니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중국의 정보함이 우리 측의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고 백령도 인근까지 접근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측 해군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055급 최신 구축함을 선두로 내세우고 대한해협을 넘어서 동해에서 군사훈련을 감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측 해군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대응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전 해군 참모총장은 무슨 말까지 했느냐? 우리 해군의 임무는 북한으로부터 NLL을 지키는 것이고 이 해군 전력으로는 중국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 중국 해군이 우리의 서해와 동해를 넘나드는 것을 묵인하고 방조까지 한 겁니다. 이건 우리의 영해를 사실상 중국이 이미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는 아주 무책임한 행태라고 아니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해군의 존재 의미는 과연 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국이 우리의 우방국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경하게 대응을 하면서 왜 중국 앞에만 서면 그렇게 작아집니까? 중국 해군이 우리의 영해를 마음대로 넘나들고 심지어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는데도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 해군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라든지 동북아 최대의 상륙 강습함인 독도함, 그리고 안창호급 대형 잠수함으로는 중국의 그런 도발 야욕에 당당하게 맞설 수 없는 겁니까? 사실 우리 정부가 중국에게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서해는 이미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 꽃게철에는 중국 어선 수백 척이 연평도 앞바다를 뒤덮습니다. 지난 2월에 고려 대기환경연구소가 공개한 한반도 야경 사진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2021년 10월 30일 국제우주정거장, 그러니까 ISS에서 우주비행사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 남북한의 대비가 선명합니다. 남쪽은 휘황찬란하고 북쪽은 평양 등 일부 지역에만 작은 불빛이 보일 뿐 대부분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 서해, 그러니까 황해의 불빛입니다. 바로 서해를 점령한 중국 어선단이 내비치는 불빛인 겁니다. 그만큼 서해는 지금 이미 중국 어선들의 독차지가 됐습니다만은 우리 측 대응은 너무 약하기만 합니다. 특히 이 중국 측 쌍끌이 어선들은 밑바닥 펄에 닭해 그물을 내리고 유생, 그러니까 어린 꽃게까지 쓸어 담아버립니다. 아예 우리의 서해 바다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중국 어선들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항의를 하면 불법 조업 선박은 우리도 사실상 통제할 수 없는 배들이다 그러면서 나름 열심히 단속하겠지만 물샐 틈 없는 단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해명만 하고 끝나버립니다. 심지어 중국 당국은 불법 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민들 중에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달라 이런 적반하장식의 요구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 측 조업 선박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우리 정부는 관성적이고 소극적인 대응만 해왔습니다.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문서로 중국 정부에 항의하면 중국 정부가 알았다 이런 식으로 답이 오면 끝입니다. 그러고는 그냥 덮어두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서해가 이미 중국에 넘어갔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중국에 의해서 서해가 유린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신원식의원은 지난해 6월 16일 미국의 소리, 그러니까 VOA 중국어판과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 서해에서
항모, 대잠전 연습 등 중국군의 활동이 크게 증가한 배경을 보면 중국이 궁극적으로 서해를 내해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계속 도외시한다면 서해 역시 남중국해처럼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신원식5는 중국은 서해의 우리 관할구역에서 중국 항공모함인 야오닝호와 산둥호 그리고 함정, 항공기들을 동원한 해상훈련 횟수가 부쩍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중국 해군의 경비함은 동격 123도, 124도 사이 해역에 거의 매일 출몰 하고 있고 중국군 해상 초계기가 이 해역 상공에서 거의 매일 여러 번 비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해군이 이 수역에서 이렇게 수시로 군사훈련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바레만과 서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 북해함대 사령부 때문입니다. 북해함대는 랴오닝 항공모함과 전략 핵잠수함 그리고 A-05호형 구축함의 모기지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 북해함대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려면 반드시 서해를 장악해야만 합니다. 특히 주한미군 기지가 서해에 가까운 평택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서해가 한미연합군의 봉쇄를 당하게 되면 북해함대를 제대로 쓸 수조차 없게 됩니다. 중국이 동경 124도선을 자신들의 작전구역으로 명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중국 측의 군사적 행동에 우리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샌가 모르게 서해는 중국의 내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훈련을 실시하면서 남중국해를 중국의 내해화하는 것에 적극 대응하는 것,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서해는 우리의 영해입니다. 대대손손 수천 년간 우리의 희로애락이 어려있는 바다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켜내야만 합니다. 영토 수호는 국민의 생명보호만큼이나 중체대한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미 서해 공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라도 중국의 영토적 야심을 분명히 읽어야 됩니다. 2004년 중국 입장을 대변해왔던 이 신화사의 주간지가 있는데 료망 동방주간입니다. 여기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논리대로 35만 제곱킬로미터의 서해를 등거리선 원칙대로 나누게 되면 절반인 18만 제곱킬로미터가 남북한으로 넘어가서 분쟁 소지가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중국이 25만 제곱킬로미터 해역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리대로 말하자면 서해 전체의 71%가 중국 손에 넘어갑니다. 이를 그저 바라만 본다면 이건 나라도 아닐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한국 정부가 당당하게 중국에 맞서야 됩니다. 한미동맹을 발판으로 해서 서해의 124도를 넘어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쳐야 됩니다. 더불어 중국의 선을 넘는 군사훈련에 대해서 우리도 맞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 영토를 넘본다면 중국이 자멸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매서운 맛을 중국에게 반드시 경고하라는 겁니다. 19세기 영국의 존 러셀 총리는 이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명예롭게 지켜지지 못하는 평화는 더 이상 평화가 아니다. 와이타임즈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